스승님, 결혼한 제 딸의 고민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이 교육열이 참 부족하고요. 그 시아버님은 교육열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아버님의 갈등 속에 저희 외손주 둘이 굉장히 지금 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강남에 살면서 이유가 무엇이냐 학원도 안 보내고, 또 저희 딸은 그냥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는 때가 되면 합니다. 이러면서 서로의 기싸움을 하면서 저희 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 친정엄마로서의 그 사돈 어른이 너무 밉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며 제가 그 사돈께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해야 될지 오늘 좀 높으신 그 고견으로 해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현답을 드릴 테니까 이 유튜브 강의를 그 시아버님께 꼭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시아버님께서 보기만 한다면 문제 해결 끝. 안 보면 어쩔 수 없고, 이 강의를 시아버님께서 보는 순간 문제는 해결된다. 시아버님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라 하더라도 당신께서 지금 이 교육에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은 월권 행위이며 바르지 않다. 당신 잣대로 손자, 손녀를 잘 가르치고 싶어서 간섭도 하고 학원도 보내라 그러고 등등의 나름대로 압력을 넣는데 정말 바르지 못한 것이며 손자, 손녀를 득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자, 손녀를 득되게 하기는커녕 망치는 것이다. 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하게 말을 하는지 이제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첫째, 부모가 교육을 시킬 때는 1차적으로 부모가 교육을 잘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잘하든 못하든 부모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조금 모자라다 하더라도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옆에서 조언은 할지라도 지나친 간섭은 월권이에요. 월권을 행하게 되면 기운이 탁해지게 되며 기운이 부딪히게 되며 그 기운은 자기가 책임지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아버님이 나중에 간섭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탁한 기운은 그 시아버님이 받게 돼요. 그리고 손자, 손녀한테 좋은 소리 못 듣게 됩니다. 왜? 월권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바르게 알아야 될 건 아무리 좋은 일도 내 분수에 맞고 내 위치에 맞고 내가 정당성이 있을 때 해야지, 월권 행위를 함부로 하면 그게 옳은 일일지라도 후드러 맞는 수가 있다. 바로 시아버님은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월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얻어맞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얻어맞는지 말해드릴게요. 첫째는 며느리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두 번째는 대자연을 통해서도 할아버님이 얻어맞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한테 그런 간섭할 권리를 하느님이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며느리랑 갈등을 일으키면서 손자 문제로 이렇게 싸움질하라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아버님은 욕심의 잣대로 행을 바르게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시아버님이 오버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아버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며느라, 나는 네가 손자, 손녀를 이렇게 바르게 잘 키워주면 참 감사하겠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참고해서 잘하거라. 이렇게 조언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네가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경비를 좀 대줄 테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데 써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도 좋아. 그러나 이걸 내 잣대로 막
끌고 가면서 싸우면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내 주장이 옳은 것처럼 몰고 간다면 이게 설령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일지라도 득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일지라도 아이한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한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월권행위를 함부로 행하면 안 돼요.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절대 월권행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이 집을 보니까 대문이 잘못 났어. 근데 이분 주인을 딱 보니까 받아들일 얼굴이 전혀 아니야. 나한테 이걸 물은 적도 없어. 그래, 풍수에 대해서 물은 적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대문이 잘못 났으니까 불러가지고 이 대문 잘못 냈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 이게 월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근데 이분이 먼저 물어왔어. 아, 선생님, 우리 집 좀 한번 봐달라고? 이때는 내가 바르게 말해줘도 월권이 아니야. 안 받아들여도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는. 근데 물은 적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어. 근데 내가 주저넘게 가서 함부로 말을 해. 이건 월권이 되는 거라. 이때는 내가 말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말한 책임을 어떻게 짓느냐? 이 사람이 득되게 받아들일 때만이 내가 말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탁한 에너지가 나한테 안 온다 이 소리예요. 득되게 받아들이면. 근데 이분이 튕기쳐. 저 사람은 내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왜 쓸데없이 우리 집 콩나라 판나라 해?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이분이 받아들였어. 그리고 왜 대문을 이리 내라 저리 내라 지 맘대로 말해? 이렇게 안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가 말하고 나서 그 후유증을 내가 겪게 돼요. 내가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껏 좋은 일 해놓고 좋은 말 해주고 내가 피해를 보는 꼴이 된다. 그래서 함부로 옳은 이야기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그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며느리랑 싸우고 갈등하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은 바르지 않다. 그러면 이제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를 나중에 보게 돼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바르게 가르칠 권한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버님이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부탁을 했어, 나한테. 그때는 내가 도와줘도 돼요. 근데 부탁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내 방식대로 해오는 걸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그때는 내가 더 이상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잘할 수 있어도 그 부모가 우선권이며 부모가 원하지 않을 때는 옆에서 지켜봐주고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깊이 간섭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을 하지 네 기운 내 기운 부딪히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절대 득되지 않다. 이것은 시아버님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절대 할아버님이 물러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승님께 질문 청합니다. 그 인성이 강하고 개인이 신강함으로써 식상이 결되어 있는 상태였을 때, 결대인 식상이 없는 사주였을 때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의지는 강하고 열정은 넘친데 이제 자꾸 중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순환해서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설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좋은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중단 없이 갈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고견 청합니다. 네, 이제 저분은 명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이네. 네. 자, 항상 입력 에너지가 강하면 출력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있을 때 그 사주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있으면 싸는 게 있어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수편인 입력 에너지가 있으면 식상 에너지가 있어서 소통을 시켜야 된다. 근데 식상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기운이 막혀 있을 때는 사람이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일이 되다가 말고 결말을 맺지 못하고 항상 막힘이 있어요. 이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고 물은 겁니다. 그죠? 이때는 내가 마음을 계속 베푸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든 행으로 봉사하든 말로 봉사를 하든 깨우침으로 봉사를 하든 교육으로 봉사를 하든 늘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식상의 기운을 써야 잘 됩니다. 내가 누군가 베푼다는 건 식상의 기운이에요. 내가 베푼다는 건 식상의 기운인데 내가 인정을 베풀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늘 인정도 쓰고 마음도 쓰고 베풀고 누구에게나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바르게 행하면 이 식상의 기운이 생기는 작용을 하며 득되는 작용을 하며 반드시 좋아진다. 아시겠죠? 예, 스승님 바른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사주 중에 일주가 자신의 운명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주 중 간여지동 일주의 특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웃었냐면 이 자리의 명리를 좀 공부한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증문즉설로 간여지동이 됐든 진술중미가 됐든 뭐 명리학 용어들이 막 질문이 나올 때 뭐 그냥 속도 있게 제가 답변을 다 할 수 있어요. 속 시원하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 지식을 갖추었다면 저 질문자 답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씩 하신 분도 있고 전혀 또 안 한 분도 있다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리지 못 알아듣는 분도 있죠. 또 알아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웃었는데 일단은 증문즉설 일문일답이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여지동으로 예를 들어 갑인일주나 을묘일주나 간여지동 갑인일주 하면 간여지동이죠. 을묘일주도 간여지동, 병호일주도 간여지동 이렇게 갑인, 을묘, 병호 이런 등등의 뭐 임자일도 마찬가지고 뭐 무술일도 간여지동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비겁으로 이루어진 일주 이런 경우에 그 에너지 질량이 30이라고 했지만 월령에 따라서 월령이라는 것은 월에서 힘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에 따라서 30이 아니라 40%까지 에너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의 힘을 얻으면 막 40%까지 작용을 하고 월의 힘을 얻지 못하면 30% 그대로 작용하고 또 월이 나를 충하거나 깨버릴 때는 25%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항상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다. 환경에 따라 더 강하게, 더 약하게, 더 부드럽게, 더 어떤 그 밀도 있게 작용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비겁일주,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학, 명리학이라는 것은 한 글자 위치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 한 끗 차이로 장관 팔자가 거지 팔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 한 끗 차이로. 이렇게 1시간 차이로도 팔자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예를 들면 인시, 묘시는 큰 차이가 없죠. 인과 묘는 목이죠. 그러면 한 사람은 인시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묘시에 태어나면
그릇의 격국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묘시하고 진시는 차이가 확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똑같은 아침이라도 묘는 목의 기운이 강하고 진은 토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격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 하나로도 그 사람의 명조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는 분들은 일단 기초적으로 다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기초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다양한 변수 오행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오판을 하게 되며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부한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명리 공부하는 분들 다양각색으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유튜브로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정말 명강의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훌륭한 강의를 잘하는 분도 있고 정말 엉터리 자기 고집대로 강의하는 사람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명리 지도자가 되면 진짜 여러 명 잡겠구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 강의도 제가 여러 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강의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더라도 바르게 잘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시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나쁜 지식을 고착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고착이 된다. 그랬다가는 그걸 깨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정도가 무엇이고 정론이 무엇이고 이 명리학의 진짜 핵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바르게 정립시켜 주고자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